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사회복지학과 이수영 교수입니다. 좀 생소한 과목이지요. 자격증하고 관련된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 과목을 공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첫 시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활동 제한도 있을 뿐더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참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청소년 육성 제도론에 관한 제1장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인데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것인가, 또 청소년의 발달, 특성,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청소년이 뭐 어느 계층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용어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하면요. 청년과 소년을 총칭하는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기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동사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성인과 같이 완전히 뇌구조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데 성장 단계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하다,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이제 그런 나이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청소년기에는 이제 급격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진행되는 전환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기고요.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행동적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해요. 뭐 아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미성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또 소년, 소녀 이렇게 쓰기도 하고, 10대라고 티니지라는 말도 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뭐 사춘기, 청춘기, 젊은이 뭐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일단 이제 여기서는 세분화하면 아동은 대체로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초등생들을 말하는 거고요. 10대는 아마 10세, 19세까지 20대 미만의 연령층을 말하는 거고, 미성년자라는 말은 이제 법적 용어로서 민법 제4조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법적 용어로 신체가 성숙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성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듯 청소년의 개념과 지칭 용어 및 연령 규정은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연령 범죄에 대한 이행에 혼란을 주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적용상의 중복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청소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이명수 선생님이 이 자료를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9세에서 24세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이런 이제 관련 법이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유해환경보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또 공연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청소년 보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때 청소년이라는 것은 19세를 말해요. 그래서 19세 미만에 있는 이제 이 부류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준용하는 법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출판문화산업법,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국민건강증진기본법 제9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 보면 이제 이때는 법률상의 연소자라 그러거든요. 18세 미만인데 헌법 제32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성보호와 관련된 이제 법을 좀 보면요. 여러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제 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하면은 아동 청소년이 이제 법률상 명칭이고 나이는 19세 미만인 거예요. 이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비행 분야에서는 소년법이 있는데 법률상 명칭으로 보면 소년, 범죄 소년 또는 또 촉법 소년, 우범 소년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0세부터 19세 미만의 대상이 되는 이제 연령층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법률로 보면 뭐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소년 심판 규칙 뭐 이런 이제 법률이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복지 분야로 오면 아동복지법에는 이제 법률 명칭이 아동이라 되어 있고 아동복지 18세 미만을 이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대상이 특별 지원 청소년인데 이때는 9세부터 18세가 여기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이제 민법 일반 이제 민법 제4조에 보면 이제 법률상 명칭 미성년자예요. 그때 19세 미만을 말하는 건데 2013년 7월 1일부터 19세 미만의 그 계층에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미성년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실제 필드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이 법률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든다고 내가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유해환경보호단체 같은 데서 이제 근무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법률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뭐 청소년 시설 이런 데 같은 건 반드시 청소년 기본법 같은 거를 여러분 알고 있는 준용 법률을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법적 개념을 정리하고 청소년의 개념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는데 청소년의 연령 구분과 관련한 국제 규정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엔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유엔에서는 1985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15살부터 24살 이 사이에 있는 연령 집단을 이제 젊은이들로 보고 범주화 시켰고요. 유엔 기구 중에서 국제 식량 기구라고 있거든요. 그 FAO라고 그러는데 이 국제 식량 기구에서는 10세부터 24세 사이에 결혼 여부를 불문한 남녀 인구를 통틀어서 청소년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엔 사무국이 유엔 회원국 및 비정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사에 의하면 하한 연령을 6세부터 규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상한 연령도 30세로 보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 브라질, 인도, 중국, 스페인 같은 경우는 30세까지를 뭐 청소년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35세까지도 보면 불가리아, 이집트, 헝가리 같은데 40세까지도 넓힌 데는 뭐 네팔, 아르헨티나, 레스토 같은 나라는 45세까지 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및 외국의 경우는요, 청소년의 지칭 용어, 연형 범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해당 국가의 그 나라의 어떤 사회, 문화적 그 배경 이 정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 영역과 시각에 따라서 청소년기 규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할 내용은 그러면 이처럼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좀 통일하여 정의하기에는 각 나라의 다양한 그 연령층의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요, 청소년 지칭 용어는 청소년으로 하고 연형 범주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좀 별표 5개 정도 해놓고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자료를 PPT 자료를 올려드리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 오면 공동체에서 나온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라는 책을 통해서 세밀하게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일단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징을 보면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신체적 발달은 성적으로 성숙하는 사춘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의 나이다. 그래서 급속한 신체의 어떤 변화를 이루죠. 그래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서 호르몬 변화엔 생식 능력이 이제 갖추어져 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 주기의 가장 빠른 신체적 성장 시기는 출생 후 1, 2년이지만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 신체적 성장도 관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적으로는 키가 크고요,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외형적인 것도 이렇게 급한 변화를 이루지만 남녀로서의 어떤 생식기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생식기관의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하고 성적 상징의 발달 등이 일어나는 아주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때 이제 강한 성적 욕구와 많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적응상의 부담을 갖게 되는 시기라서 우리가 이때에 이런 청소년기의 발달의 특성을 좀 알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을 케어하고 또 잘 보듬어주는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이 아이들을 좀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세 이후로는 남성이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18세, 19세까지는 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21세에서 22세가 되면 성장형 변화가 거의 맞춰지는 단계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제 좀 자료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뇌가 발달하는 것도 보면요. 우리의 뇌도 27세까지 성장을 하거든 발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추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뇌세포가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 인지적 특성을 보겠어요. 인지적 특성을 보면, 청소년기에는 신체 발달과 함께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부모님들이 또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사고력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고를 할 때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추상적 사고에도 이제 발달 시기니까 도움을 줘야 되겠죠. 청소년 전개는 육체적 변화가 일어난과 동시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게 되고 인지적 능력이 점점 확대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의 경험에 의존하는 즉흥적인 사고체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요. 좀 수준이 높은 사고를 하게 되고 그 사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또 성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때 아이들을 조금 단계별이 좀 수준 높게 사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사고하는 기술을 조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예측해 보기도 하고 과거에 자신이 믿고 있던 사실에 의문을 제기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신념을 탐색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러면서 이때 성인들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갈등을 겪기도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인지심리학자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 발달에서, 이제 인지 이론에서 많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삐아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형식적 조작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이 정신적 조작 범위와 대상이 넓어져서 추상적이면서 광범위한 부분까지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학자의 견해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과는 다른 독특한 인적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발달로는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양, 또 방법, 뭐 이런 것에서 아동기에 비해서 좀 결과로 보면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에서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때보다는 청소년기에 확실히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인지적 발달로는 자신과 타인의 역할이나 어떻게 관계되는지 어떻게 감정 처리됐는지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관찰하고 추론하면서 개념화하는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타인의 생각을 들어보고 추론하기도 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폭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인 관계를 하고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 폭도 조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딪히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하는 이야기를 좀 이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해 폭이 좀 넓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인지 발달은요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형성에 또는 자기 중심성 형성, 도덕성 발달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홍범성 남미의 이 두 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동시에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조언을 잘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청소년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청소년기의 도덕적인 사고와 행동은 아동기 때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때의 청소년기에 연령되는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성숙함도 이르지만 사회 환경적 역할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이라 그러거든. 내가 어떤 지역, 어떤 환경, 어떤 시스템 안에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또는 그 지역의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 분위기에서 타라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함으로써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내용은 이제 정서적 특징인데 청소년기에는 이 정서가 매우 강하게 일어나면서 변화를 극심하게 받죠. 그래서 극단적인 정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특성 때문에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 그 초기 사춘기에는 성적 충동을 강하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높고 상대방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성에게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허세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이중적 정서를 표출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춘기 때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저도 이제 주변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럴 때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때는 인내력을 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배우는 과목들을 충분히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아이를 좀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사춘기의 정서는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고요. 어, 기복이 심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착한 아이가 이렇게 되면은 좀 아주 걱정스러워하고 아이를 다루는 매우 힘들어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또 자신의 공상 속에서만 빠져서 만족을 추구려고 하고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뭔가를 하는데 어른들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불안한 거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함으로써 불안이나 초조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반면에 청소년 중기 이제 중학교 말부터 고등학교까지인데 이때 이르면 초기보다 더 강렬한 정서를 느끼지만 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지 사춘기 때 곧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서부터 좀 일찍 오잖아요. 중학교 그 시절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시기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아주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청소년 후기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인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주관과 객관과의 결합을 하는 시기고 자기와 사회와 타협을 하기도 하고 현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이를 통해서 완성된 자아인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2학기 때나 아니면 2학년 1학기 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 조금 쉬웠을 텐데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를 공부하시는 분에겐 조금 이해하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 관련 교과목을 공부하시다 보면 한 해 통일된 어떤 지식이 여러분이 쌓이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사회생활하는데 청소년을 대하는데 또 상담하는데 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과목 1강 1교시를 여기서 마치고 1강 2교시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